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P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SAP를 AWS 위에서 사용하시려는 고객분들에게 AWS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SAP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소카에서 현재 구축 중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현대적 앱과 SAP 시스템 간 REST API로 연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후에는 소카의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 SAP 테크 리더이신 신은세님께서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AP on AWS와 시스템 간 연동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카의 신은세님께서 SAP ERP를 도입한 배경과 왜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POC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와 넥스트 스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SAP 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AWS 위에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AP ECC나 S4HANA와 같은 솔루션들은 온프레미스, AWS 클라우드, 그리고 SAP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SAP 라이즈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고객분들이 AWS 위에 모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SAP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SAP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이 배포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AWS 클라우드 위에 있지만 다른 VPC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VPC 피어링,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의 연결이 필요하고, 온프레미스 및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배포했을 경우에는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후 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해지면 AWS, SAP, 서드파티 툴 등 크게 세 가지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SAP 데이터를 추출 및 입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아마존 앱플로우입니다. 아마존 앱플로우는 SAP, 세이지포스 등 서드파티 솔루션과 AWS 서비스 간의 데이터 연동을 몇 번의 클릭으로 제공해주는 완전 관리형 솔루션입니다. 아마존 앱플로우는 SAP OData를 이용하여 SAP 시스템과 AWS 서비스 간 데이터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SAP OData 커넥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버리스 서비스인 AWS 글루와 AWS 람다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글루와 람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SAP OData뿐만 아니라 SAP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 연계 프로토콜인 RFC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동을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설정 및 소스 코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AWS 서비스는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 EC2에 OData 및 RFC와 연동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 및 소스 코드를 개발하거나 SAP 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파트너 솔루션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AP 연동 솔루션 개발 프로세스를 4가지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AP 아키텍처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연동하고자 하는 SAP 솔루션 정보 및 설치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AWS 환경과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VPC 피어링, VPN 및 다이렉트 커넥트 등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AP 연동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챕터에서 RFC와 SAP OData에 대한 설명과 기술적인 장단점 비교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이시는 AWS 블로그 링크를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P OData 및 RFC 등의 연동 방식을 결정한 이후에는 연동 방식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보이시는 SAP 워크샵 링크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AWS 서비스와 각 연동 방식에 따른 시스템 설정 및 샘플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활한 SAP 연동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정과 클라우드 와치 등을 통한 모니터링 설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AP on AWS 시스템 연동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 AWS 고객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소카의 신은세님을 모시고 모던 어플리케이션과 SAP를 어떻게 연동하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카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카쉐어링 운영에 필요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카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입니다. 전국에 소카전에 배치되어 있는 17,000대 이상의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기반으로 800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카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많은 트래픽과 다양한 도메인이 생겨남에 따라 기능 간의 의존 관계를 줄이고 더욱 유연하고 빠른 개발을 위하여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아마존 EKS 기반에서 컨테이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간의 메시지 통신은 gRPC, REST API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벤트 브로커로는 SQS,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와 여건에 따라 코틀린, 스프링, PHP, Node.js, 파이썬과 같은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화살표는 유저가 예약을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발생하는 플로우를 매우 간략하게 표현한 예시인데요. 유저가 예약을 시도하면 계정과 차량 도메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와 예약을 완료한 후에 결제 서비스로 결제 요청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눠지게 되면서 소카에서 관리하는 전사적인 자원들 또한 각자 다른 데이터 저장소로 분산되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성장에 따라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ERP 시스템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B2C, B2B 매출 데이터와 차량 구매, 매각에 대한 자재 데이터, 그리고 차량 수리비, 유류비와 같은 설비 데이터에 대한 자원들을 SAP에 담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분산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SAP로 전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각 서비스들의 자원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SAP와 연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SAP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SAP로 흘러가는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급격하게 트래픽이 증가하는 경우 SAP로 전송되는 배합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장점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파이프라인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이 더 늘어나게 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 사항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카는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서비스의 기술 스택을 통일하기는 어렵고 각 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적합한 기술이 있으므로 반드시 통일해야만 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생겨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에서 SAP와 연동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개발자가 채용되거나 고객의 니즈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SAP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SAP 도입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배치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전파되거나 데이터 전송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져 고객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고객은 SAP 도입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SAP가 전달받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입니다. 앞서 두 가지 고민을 해결되더라도 ERP를 도입하는 원래 목적이 희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100개의 데이터 중 신뢰할 수 없는 1개의 데이터가 발견된다면 나머지 99개에 대한 데이터 또한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365일 24시간 생성되는 데이터와 SAP에 적재되는 데이터가 유실 없이 싱크가 맞아야 합니다. SAP 연동이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개발적인 이유로 인하여 ERP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앞서 고민들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SAP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했는데요. SAP를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는 RFC가 있습니다. RFC는 SAP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입니다. 원격 시스템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여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에 있는 모듈과 메소드를 재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인 데이터 정합성 체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예외 오류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RFC 방식으로 SAP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자바, 코틀린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JCO 커넥터를 이용하여 연결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적으로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어플리케이션 통신에 있어서 SAP의 의존성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JCO 커넥터는 지원 가능한 OS와 프로세서만 연동이 가능합니다. JCO 커넥터 또한 자체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3.1 버전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 3.0 버전의 경우 메인터넌시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축한 데 있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다양한 기술 스택들이 현재도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RFC를 이용하게 되면 언젠가 기술적 부채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안으로는 OData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RFC가 특정 환경에 제한적인 반면에 OData를 사용한 통신 방식은 HTTP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OData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한 표준적인 프로토콜로 저희에게 익숙한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AP와 인터페이스하는 용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서비스단에서는 이미 REST API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친숙한 방식입니다. AWS 제품 중 Airflow를 사용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카는 오로라 S3 등 AWS에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관리되는 자원들을 Airflow를 통해서 별도 개발 없이 원하는 시간에 이벤트나 온 디맨드로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RFC, OData, Airflow 방식을 소개드렸고 각 방식으로 AWS에서 SAP로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콘솔에 접속하여 SAP 시스템 정보 및 사용할 SAP OData 오브젝트 정보만 입력하면 기본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SAP 시스템에 SAP OData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및 ABAP 메소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루 및 람다에서 SAP OData를 이용하여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에어플로우와 다르게 REST API를 연동을 위한 소스 코드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글루 및 람다에서 RFC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RFC 연동을 위해서는 시스템 및 개발 언어에 맞는 라이브러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크립트를 개발하여 SAP 데이터를 연동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SAP OData 설정, 라이브러리 설정 및 샘플 코드는 하단의 워크샵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카의 아키텍처에 더 적합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찾기 위해 POC를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카 개발 조직은 도메인 단위로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다르더라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빠르고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추후에는 SAP로부터 역으로 데이터를 수집받는 구조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POC는 보다 많은 케이스인 서비스에서 SAP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카는 MAU가 100만 정도인데요. 카쉐어링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성되는 예약, 차량, 회원, 쿠폰과 같은 자산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단시간에 10만 단위의 더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POC 테스트 구축을 위한 개발 기술 스택으로는 코틀린, 파이썬으로 간단한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대량의 데이터를 포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애플로우는 사내 DB팀과 인프라팀의 도움을 받아 SAP 간 네트워크 커넥션을 생성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한 POC 환경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형태로 간단한 POC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로우 구성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오로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글루를 사용해 CSV 혹은 JSON 형태의 파일로 S3 버킷에 익스포트 시킵니다. 두 번째로 S3 버킷에 있는 데이터를 애플로우의 소스로 지정하고 SAP 오브젝트를 데스티네이션으로 매핑합니다. 송출 데이터가 준비되면 스케줄링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AWS 콘솔에서 수기로 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FC 연결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는 가정을 하고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자원을 관리하는 컨테이너를 띄웠습니다. RDS에 저장된 데이터를 SS 서비스가 읽어 로컬 환경에 개발된 RFC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SAP 원격 함수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OData 통신을 위한 시스템 구조는 RFC와 유사합니다. REST API로 요청할 수 있는 HTTP 클라이언트를 로컬에 구축한 후 SS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아 포스트로 전송합니다. 애플로우를 사용한 방식이 다른 두 가지와 가장 차별화되었던 점은 별도 개발이 필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UI를 통해 소스 저장소를 선택하고 데스티네이션 설정에서는 어떤 SAP OData 오브젝트에 매핑할 것인지 클릭만으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플로우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일, 주, 월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실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설정 내에서 데이터 매핑, 필터링 및 검증과 같은 필요한 변환 작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려했던 모두가 쉽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플로우는 JSON 라인 포맷만 지원하고 있어서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야 하는 경우 JSON 어레이 지원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OData는 일반적으로 REST API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SAP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헤더에 SAP 유저 정보를 베이직 오솔로제이션으로 입력하고 SAP로부터 CSRF와 같은 토큰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큰은 유효한 동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에는 발급받은 토큰을 헤더에 넣고 바디에 JSON 데이터를 담아 포스트로 전송합니다. REST API에서 사용하는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HTTP 메소드는 SAP에 전달하는 자원의 CRUD를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10만 건의 JSON 어레이를 한 번에 전송했을 때에는 수초 내로 SAP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RFC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예제 코드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SAP로부터 JCO 커넥터를 다운로드 받고 의존성을 추가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코드에서는 SAP 연결에 필요한 인증값들을 몇 가지 입력한 후에 커넥션 풀을 생성합니다. 커넥션 풀을 통해 원격 함수에 전송할 데이터 필드와 값을 인자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셉션 처리나 커넥션에 대한 환경 설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단건으로 10만 건 반복 전송 시에 OData보다 좋은 속도를 보였고 여러 로우를 한 번에 보낸 경우에도 REST API와 비슷하게 수초 내로 결과에 대한 응답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POC 테스트를 모두 마쳤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세 가지 연동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애플로우의 경우 AWS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보다 운영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적게 들어갑니다. SAP뿐만 아니라 슬랙, 젠데스크와 같은 SaaS 어플리케이션과 AWS 간의 서비스 전송을 노코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액션이 클릭만으로 이루어져서 빠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케줄링과 플로우 결과를 AWS 콘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IAM을 통한 권한 관리나 AWS 람다, 클라우드 와치 등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추가 개발이 적었습니다. 다만 애플로우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규 관리형 서비스 특성상 HTTP 리스폰스 핸들링이나 JSON 포맷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직접 구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SAP 간의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으로 OData와 RFC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RFC는 자바에서 JCO 커넥터를 사용하다 보니 SAP와 연동에 있어서 보안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데이터 전송이나 끊김 현상에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북 M1에 대한 JCO 커넥터 버전이 아직 릴리즈되어 있지 않아서 로컬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데이터는 개발 환경에 크게 제약이 없었습니다. REST API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으니 API를 문서화할 수 있는 스웨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분산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API 호출을 트레이싱하는 등의 MACA 기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소카는 계속 서비스가 성장해 오면서 그에 맞는 기술 스택을 찾아 변화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 특성상 다양한 플랫폼에서 SAP에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번 구축된 SAP 시스템은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비추해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카 서비스가 기술적 변곡점이 있을 때 RFC 방식은 기술적 부채로 남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오데이터 방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플로우로 POC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고민했던 것 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JSON 데이터와 SAP의 오브젝트 간 필드를 UI로 매핑하는 기능이나 유저가 데이터 플로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고 그 응답 결과를 로그로 남기는 기능들입니다. 저희는 SAP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로우에서 유용했던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 소카 MSA에 맞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B2C, B2B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실시간성인지 데일리 배치로 실행될 작업인지에 따라 메시지 큐 혹은 REST API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 스키마는 SAP로 전송될 JSON 스키마를 관리하는 저장소입니다. 플로우는 오브젝트, 필드 매핑 기능과 비슷한 UI를 제공하여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담당자들이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한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든 송신과 수신 전문은 S3의 JSON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장애나 잘못된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에 에러를 트래킹하거나 S3에 보관된 데이터를 불러와 재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스키마에 저장된 스키마와 전달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슬랙으로 노티파이가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탈자가 있거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인하여 한쪽 필드 값이 누락되는 등에 대한 사유로 프로그램이 스스로 장애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확인해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코버넌티티 상에서 프로브로 헬스 체크를 하고 있지만 파이프라인 자체의 코드가 잘못된 경우나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데이터 도커와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해 에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P 시스템이 죽거나 내부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인해 SAP로 데이터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Q에 데이터를 적재시켜 두었다가 장애가 복구되는 순간 Q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SAP로 데이터를 연송합니다. 그 외에 DLQ에 대한 정책을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정의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오데이터 통신 방식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REST API를 지원하는 S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POC했던 플로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별개로 SAP의 연동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으로 소개드린 아키텍처에서는 앞에서 POC 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SAP에 있는 데이터를 Airflow를 이용해서 받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SAP에 등록된 데이터를 월간 레포트로 만들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S3에 적재하고 있던 송수신 로그와 비교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찍게 된 데이터에 대한 대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RFC, 오데이터, Airflow 세 가지 연동 방식에 대한 설명과 소카에서 POC 테스트를 했던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POC 구축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설계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ERP 도입하면서 다시 한번 각 기술의 장단점이 있고 확실한 정답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SAP 구축사와 사내 다른 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규모와 회사의 리소스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희의 사례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발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세요. 혹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계에서 인정받는 AWS 자격증과 학습 여정을 계약할 수 있는 로드맵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카의 신쌤님과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